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시계를 이용해 고유 시간과 다른 관측자, 지상에서의 관측자의 시간이 다름을, 시간 지연이 됨을 많이 확인하거나 많이 증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빛시계가 수직 방향의 빛이 아닌,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빛시계가 아닌 수평 방향으로 빛이 움직였다가 돌아오는 수평 방향 빛시계에서도 시간 지연이 일어남을 확인해보고, 그 시간 지연이 수직 방향의 빛시계의 시간 지연과 같다함을 확인해보는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논리성을 이용해서 수직 방향의 빛시계의 시간 지연과 수평 방향의 빛시계의 시간 지연이 시간 지연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위에 있는 수직 방향의 빛시계에서, 즉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교과서나 여러 책에서 보여지는 빛시계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해보면, 빛이 여기 제일 왼쪽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관측자가 기차 안에 있을 때는 T0라고 해서 고유 시간이 되겠죠. 같은 관성계에서 측정되는 고유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T0로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관측자가 바깥에 있는 관측자라고 한다면, 이 관측자는 이 열차가 V0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인가요? 네, 연두색인가요? 네, 연두색 형태로 기차가 이동함에 따라서 빛의 경로가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빛은 어느 관측자에서든 빛의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빛이 간 거리가 곧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기차 안에서의 빛의 이동 거리가 이만큼 거리라고 한다면, 즉 직사각형의 변이 2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빛의 경로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곧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현상을 봤는데, 같은 어떤 변화의 자연 현상을 봤는데, 즉 빛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기차 안에서 본 사람의 시간과 기차 바깥에서 본 사람의 시간이, 그 현상을 보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 지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빛이 위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번엔 수평 방향으로 빛이 갔다가 돌아온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왼쪽 제일 아래쪽에서 빛이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상황과, 즉 위에 있는 수직 방향의 빛시계와 똑같은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사각형으로 그렸으니까, 정사각형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즉 열차 안에서 관측하는 빛의 이동 거리와 시간은 같다는 것을, T0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평 방향의 빛시계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빛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죠. 여기서 출발했는데 V0로 기차가 이동을 한다면, 기차가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빨간색 오른쪽 부딪혔다가 다시 또 기차가 이동했기 때문에 연두색 왼쪽 편에 부딪혀서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빛이 출발하고 돌아온 자리에 갔다고 하면, 출발하고 돌아온 자리는 제일 왼쪽 아래쪽에 모서리라고 시작한다 하면, 갔다가 제일 오른쪽 모서리 빨간색 제일 오른쪽 모서리 갔다가 제일 왼쪽에 연두색 모서리로 왼쪽 아래쪽 모서리로 돌아오는 이 지점까지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돌아온다는 거죠. 이만큼 거리가. 단순하게 이걸 계산하면은 시간 지연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거리 수축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리 수축 넣어서 계산하다 보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쉽게 직관적으로 수평 방향의 빛시계와 수직 방향의 빛시계에 의한 시간 지연이 같다는 것을, 시간 지연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직관적인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시계가 수직적으로 움직일 때와 수평적으로 움직일 때 빛이 그 시간 지연이 같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은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 빛시계가 빛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아래로 반사되어서 돌아올 때 동안에 이 거리가 수평적으로도 똑같은 거리에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차나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빛이 올라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빛의 시작점은 제일 왼쪽 아래쪽 편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른쪽으로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동시에 돌아오면, 동시에 딱 정확한 시각에 돌아오면 여기서 폭죽이 터진다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빛이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오른쪽으로 나가고 해서 거울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돌아오고,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던 빛도 반사되어서 돌아오면 동시에 돌아오겠죠. 같은 거리니까. 따라서 폭죽이 터지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관측자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가는 수직 빛시계의 빛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빨간색 끝부분에 도착해 가겠죠. 그리고 연두색 오른쪽, 왼쪽, 제일 아래쪽에 이제 빛이 도착할 거예요. 맞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빛이 가는, 빛은 오른쪽 쭉 가다 보면 빨간색 부분에 여기 도착을 할 거예요. 빨간색 오른쪽 부분에 빛이 도착했다가 반사되어서 돌아올 때쯤에 연두색 왼쪽 편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빛이 만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폭죽이 터지겠죠. 동시에 돌아와야 하니까. 왜냐하면 관측자, 그러니까 열차나 우주선에 있는 사람 안에서 빛이 위로 올라갔다가 돌아오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폭죽이 터졌다는 사실은, 이 폭죽이 터졌다는 사실은 바깥쪽에 있는 관측자에서도 폭죽이 터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이 시간 지연에 의해서 관측자에 따라서 느리게 가고 또는 빠르게 가고, 서로 느리게 갔다 서로 빠르게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폭죽이 안 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죽이 언제 터졌느냐가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그게 이제 쌍둥이 패러독스인데, 폭죽이 늦게 터졌다, 이게 이제 시간 지연인데 폭죽이 안 터질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수직 빛시계가 이렇게 대각선을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과 수평적으로 빛시계가 가서 빨간색 오른쪽 하단에 갔다가 연두색 왼쪽 아래쪽에 도착하는 이 같은 지점에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주선이나 기차 안에 있던 사람에서 관측했을 때 동시에 도착했던 그 폭죽이 그대로 여기서 폭죽이 터지는 것을 관측자, 바깥쪽에 있는 관측자도 관측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따라서 바깥쪽의 관측자가 수직 빛시계가 대각선을 통해서 움직일 때 걸린 시간과 수평적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이 같아야 동시에 도착해서 폭죽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시계가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빛이 갔다가 돌아올 때와 수평적으로 빛이 갔다가 돌아올 때가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시간 지연이 똑같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